지금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베이직한 것 같아요. 베이직하면서도 융이 어떤 뭐 콤플렉스나 집단무의식 또 애니마 애니무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론이 나오기까지의 기저 이론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쓸 텐데. 네. 우선 자기의 개념이 사람들이 납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네. 서양 사람들의 개념 속에 어쩌면 그리스의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동양적인 것을 같이 섞여 놨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한편은 굉장히 우기고 있지만 이건 끊임없이 과학적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많은 부분을 자기가 수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또 말하자면 연기주의나 연금술, 그리고 동양의 주역, 이걸 다 가져오고 힌두교의 어떤 교리나 뭐 힌두교의 철학, 이 사상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 놓으니까 네. 서양 사람들도 융을 따라가기 힘들고 동양 사람들은 또 서양의 것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자연학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서 원래 동양적인 것 맛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네.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또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통 정신분석에서는 이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분석심리학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또 아픔이 이 사람에게 있죠. 프로이디안 라인 쪽에서는 정신분석의 그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끊임없이 자연극적인 것과 또 하나의 영성적인 것, 이것을 어떻게든 통합해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싶어서 마치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장경을 쓰는 것처럼 이분은 자기 스스로 많은 저작을 남긴 거죠. 그만큼 많은 저작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어떤 굉장한 패션이 있어서 과학적인 탐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이론이나 사상, 자기의 임상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좌절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융을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분에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융이언들은 굉장히 세계에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융을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거죠. 또 그런 갈등 속에서 이분도 살았겠죠. 자기를 어떤 거의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처럼 또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 거죠. 이분한테 굉장히 매료돼서 굉장히 따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서는 전혀 거기에 그 의견을 과학적이라고 보지도 않고 또 순수한 영성적인 것이라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기존의 그룹들로부터 또 소외되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그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안타까울 만큼 여러 측면에서 자기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를 참 많이 쓰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사실 우리가 정신분석만 가지고는 해소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의 연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한정해야만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리학자라고 그래서 세상의 물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에 자기 한 분야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융은 어떤 면에서는 관심 분야가 굉장히 넓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서양 사람들의 생각, 철학, 영성, 거기에 동양 것까지 합쳐서 놓으니까 현재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힘든데 과거부터 내려온 것, 그리고 동서양의 것을 합해서 자기 이론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앰비션이죠. 굉장히 큰 야심인데 그만큼 이분도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 얘기 속에서 갈등 구조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끊임없이 아퍼짓이라고 하는 것, 대극이 자기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자연과학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 근데 자연과학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스피리추얼한 영성적인 것으로 가야만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 대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적인 솔루션까지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동양 쪽에서는 모든 것이 많은 이유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이것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다가 호련히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파생돼서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지죠. 우리가 어느 날 편안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두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불안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계속 다른 생각을 물어들이고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을 강화하고 하면서 계속 내 안에 편안함이 없는 상태가 일어나죠. 불가식으로 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깊이 이제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나한테 일어난 생각은 항상 있는 생각이 아니고 찰나생 찰나멸이다. 그러니까 지금 순식간에 생겨났지만 또 어느 순식간에 호련히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이런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원래 어떤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생각이 없고 언어도 없는 그 상태의 마음으로 내가 회귀하면은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라는 무라고 표현하고 공이라고 표현하고 진공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은 이기이원론에서 이라고 하는 이치라는 거죠. 그 진리라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걸 서양의 개념을 쓴 어떤 분이 이제 신이라는 개념하고 같아지는 거죠. 신의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도의 개념, 동양 쪽에서 이게 진공의 개념, 아무것도 어떤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의 세계, 공의 세계가 그 이치라는 얘기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치의 세계인데,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번뇌,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유의 세계고 무의 세계, 무와 유의 세계가 어쩌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에 쌓여 있으면 우리가 깊은 참선을 통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원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면 이게 어쩌면 아무 번뇌가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지점 때문에 어떤 번뇌를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 어느 것을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서양적인 이 두 가지 갈등을 서로 좋아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넘어서는 한 차원 넘어서 이 생각 이런 갈등이 있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들에 너무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않으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한다 하는 이런 좀 실천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진리라는 큰 개념보다 우리가 정신분석 쪽에서는 조금 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쪽으로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나한테 불안보다는 즐거운 생각을 하겠다. 우리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쪽에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일어나 내 안에 참 묘한 생각이 많이 있네. 막 오늘 느낌도 참 널뛰듯이 이렇게 온갖 느낌이 다 오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인연으로 지금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내가 호련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뒤부터 계속 이어져 온 생각이라는 걸 이해하면 이게 원래 없던 것이 생겨난 거니까 또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있기 이전 내 마음의 어지러움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회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완전히 압도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일부러 없앤다기보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어떤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편안하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우리 내담자를 돌볼 때 이런 어떤 베이직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굉장히 우주적인 원리나 이치나 근본적인 어떤 자연 철학이나 이 영성 쪽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흥미있는 부분이지만 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유 자체가 실제는 우리가 컨테인한다고 하는 개념들, 비원의 개념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임상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의 평정 상태를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할 수 있는 능력은 병리가 심한 사람이라거나 이제 그렇게 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컨트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게 힘들죠. 그분은 못 한다네,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분석가나 상담자의 입장에서 가능하다. 내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담자들은 그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그렇죠. 그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임상 기법이 기법이라고 얘기할지 임상적인 태도라고 할지 내담자를 안정시키고 내담자에게 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 솔루션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우리도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태도보다는 내가 확고하게 지금 이 현상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인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세상 이게 많은 번뇌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마음이 영원한 게 아니고 갑자기 일어났다가 또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죠. 우선 상담자 자체도 저 사람은 이미 형성돼서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 내담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한층 더 여유로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지점이죠. 네. 우리의 역전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또 생기죠. 네네네. 네. 그만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거를 교수님 잘 쓰시는 언어로 커퍼시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용량이 꺼지는 거죠. 역량,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좀, 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그거가 그 문제에 같이 휘말리기보다는 좀 넓은 차원에서 좀 한 步물러난 상황에서 그 내담자의 상황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느껴지네요. 이렇게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융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이유도 융의 어떤 퍼스펙티브가 실제 우리의 임상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 영성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이분에게 배울 게 많지만 우리는 그래서 임상가의 입장에서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담자를 어떻게 잘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데 구체적인 기법 자체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자리 자체는 어떤 프로이디언 개념은 너무 조금 기술적인 측면 너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많은 치료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담자는 각각 고유하게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치료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도울 수는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마음의 갈등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 불교식이라는 번뇌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렇다면 이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분을 잘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은 어떠면 이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게 비오는 이걸 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죠. 이 사람의 오가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내 오가 이 사람의 오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컨테인하는 것을 비온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내담자를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메모리나 언더스탠딩이나 디자이어 그래서 기억이나 이해나 소망마저 다 내려놓고 내담자를 만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담자의 오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관조적인 태도죠. 그리고 어쩌면 그 태도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선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태도죠. 내가 뭐를 찾겠다라는 것보다는 뭐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있겠네요. 이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이 태도가 어쩌면 굉장히 영성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도의 가장 깊은 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태도가 굉장히 영성적인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어느 시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이미 하나님 표상 내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컨트롤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그분을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ICC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영성적인 태도와 정신분석적인 태도가 궁극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지점이죠.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나의 투사에 의해서 보지 말아야 된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언더스탠딩만 가지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 내담자는
스스로의 모습을 안전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라니. 그래서 안전한 어떤 세팅, 환경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이분도 이분의 의식과 무의식이 안전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이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긴 호흡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은 어떤 면에서는 동양의 어떤 사상을 접목시킨 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융을 공부하면서 다시 우리가 동양의 것을 되찾아오는 과정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융을 지난 학기에도 공부하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 너무 그 제가 알지 못하는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막 이렇게 그렇죠. 가져오잖아요. 예, 이미 굉장히 많죠. 예. 신화도 가져오고 막 뭐 물리학도 가져오고 막 하면서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의 어떤 이론들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아,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나? 아, 너무 힘들다. 아,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소화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놓치고 가기도 하고, 포기하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제 저한테 오는 뭔가 이렇게 그 통찰은 뭐냐면은 그 융이 그 본인 당신도 실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미해결된 그런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지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과 제가 또 융을 그 완전히 막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남겨둔 그 어떤 그 미지의 예. 영역하고 또 만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수님. 그게 그게 크리에이티브 리딩에서 우리가 이 얘기했듯이 예, 우리의 무의식이 결국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융이 미해결된 부분을 우리의 무의식도 융의 무의식과 만나면서 융이 네, 느꼈던 그 불안, 네, 네, 융이 안타까움 다 네. 깨닫고 싶은데 깨달아지지 않는 그 부분, 그 정서가 그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계에 대해서 그 오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지라도 그 영역,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한 그 또한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느낌도 있어서 어쩌면 비운식으로 말하면 융의 오와 저의 오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서 불안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한켠에 있지만 한켠에는 그 신성에 대한 뭔가 그 오에 대한 그 여지를 두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접촉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래,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네, 우리의 원의도 거기에 있죠. 네네, 우리도 더 깊이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정말 잘 이해하고 싶고 네, 결국은 어떤 대상을 잘 이해하고 싶다는 것은 결국 나를 이해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교수님이 그렇게 또 융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또 융에 또 맞춰가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저의 어떤 그 일상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융식으로 뭔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예, 이렇게, 뭐, 발맞추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음, 그걸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 스스로의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버릴 것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나에게 악영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건 식별해내게 되겠지만 내가 접해보지 못한 거지만 내게 새로운 어떤 방향을 열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그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포인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